안녕하세요. 비블로스 성경인문학 연구소 박성철 박사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기독교인의 정치적 참여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극우 기독교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문제는 극우 기독교적 사고를 지향하시는 분들이 스스로를 가르쳐서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자유주의적 정치 철학에 기반한 민주주의를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극우 기독교와 자유주의 정치 철학은 완전히 반대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를 극우적 혹은 파시즘을 지향하는 성향을 보이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고 할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유주의 정치 철학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유주의 정치 철학에 기반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오해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가 극우 기독교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영역으로부터 한국교회 몰락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정치 철학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민주주의를 그리고 자유주의를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도움이 되기 위해서 자유주의 정치 철학의 가장 기반이 되는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을 생각하면 국가의 권력을 지나치게 강조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은 명예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다시 말해 왕정이 존재하고요. 왕을 기반으로 하는 귀족정이 정치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때 이 책이 쓰여졌다는 것이죠. 이러한 왕정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는 왕권 신수설을 기반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권력을 왕에게 신이 주었다는 것이죠. 왜 국가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지, 왜 왕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지를 신 혹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초월적 존재로부터 그 정당성을 물려받은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이 근대 자유주의 정치 철학의 기반이 됐다는 것은 처음으로 국가의 존재 이유를 왕권 시설과 같이 초월적인 존재로부터 물려받은 권력이 아니라 사회 계약에 의해서 국가가 형성되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자유주의 정치 철학에 기반한 민주주의를 이해하려면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에서 등장하는 이 국가에 대한 개념 그리고 사회 계약의 개념을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토마스 홉스가 서문에서 밝힌 것처럼 리바이어던은 국가의 권력의 정당성을 근대적 의미로 재정립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커먼웰스라고 국가를 정의했습니다. 스테이트라든가 네이션이 아니라 공공의 복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로서 국가를 상정한 것이죠. 이를 통해서 시민 권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단지 명예혁명이 일어나기 이전에 활동했던 토마스 홉스 입장에서는 국가가 그 어떤 사회적 권력이나 그 어떤 사회적 집단들보다 더 상위의 권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리바이어던이라는 용어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국가가 모든 인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괴물로 발전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리바이어던의 서문에서도 밝힌 것처럼 이 부분은 토마스 홉스가 살아있을 때 당시 근대적인 시민계급에 의해서도 많은 오해를 받았던 부분입니다. 물론 과거에 일어났던 정치적 이야기 혹은 정치 철학적인 것을 21세기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시간 속에서, 사회적 환경 속에서 왜 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것이 21세기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리바이어던은
근대 자유주의 정치 철학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국가가 괴물이 되거나 국가가 모든 권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20세기의 의미의 파시즘이나 전체주의 국가를 토마스 홉스가 원했다면 우리는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을 자유주의 정치 철학의 출발점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죠. 토마스 홉스는 분명히 리바이어던을 통해서 시민의 권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싶었고요. 또 그 시민의 권력은 결국 사회개혁을 통해서 국가의 주권을 형성한다는 데 그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모든 출발점에 자연법과 자연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지극히 기독교적 개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근대적 국가 이데올로기나 근대적 국가의 지향은 종교적인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특히 서구의 국가 개념, 서구의 시민사회 개념은 많은 부분 기독교적 가치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권의 문제라든가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진정 자유주의 정치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정근대적인 인식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21세기 한국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의 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단순히 정치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당위성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개념 속에서 어떤 정치 철학적인 기반 속에서 현대의 21세기의 이 국가의 개념 그리고 현대의 시민사회 개념이 형성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책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바이어던의 서설에서 다음과 같은 구절로 책이 시작됩니다. 자연은 하느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여 다스리는 기계이다. 다른 많은 일들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듯이 이 자연을 인간의 기계로 모방하려면 여기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하나의 인공동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기계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연의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탁월한 작품인 인간을 모방하기에까지 이른다. 즉, 기계에 의해 커먼웰스 혹은 국가, 라틴어로 키비타스라고 불리는 저 위대한 리바이어던이 창조되는데 이것이 바로 인공인간이다. 자연을 보호하고 방어할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연보다 몸집이 더 크고 힘이 더 세다. 이 인공인간에게 있는 주권은 인공혼으로서 전신에 생명과 운동을 부여한다. 자, 토마스 홉스가 코먼웰스라고 하는 근대적인 국가 개념을 시작할 때에 자연에서 시작합니다. 이 자연은 자연법과 자연권의 기반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서설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물을 인간의 기계 혹은 기술로서 모방하여 만들어낸 것이 바로 국가 혹은 코먼웰스 혹은 키비타스 혹은 키비타스라고 부르는 중세 혹은 고대의 국가의 개념인 것이죠. 이처럼 토마스 홉스의 국가 개념은 기독교적 개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커먼웰스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이유, 즉 공공의 복지 혹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 국가의 원래 개념이 그 국가에 속해 있는 시민들 혹은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죠.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이 개념은 근대적 국가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국가가 국민 혹은 백성을 보호하고 그들의 삶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여겨지지만 왕권 시소설 속에서는 국가의 권력 혹은 왕의 권력이 이미 신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왕이 악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정당성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든가 하나님을 멸시한다라고 하는 종교적 측면에서는 그를 비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권력 자체를 비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근대적 국가 개념 속에서는 기본적으로 국가는 국민 혹은 시민을 보호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이 국가를 굉장히 절대적으로 그리고 국가의 권력을 굉장히 크게 상징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자유주의 정치 철학의 기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국가의 권력의 정당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근대적 국가는 왕으로부터, 근대적 국가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력의 정당성이 넘겨지거나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는 자신의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면 국가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설사 그 국가를 만든, 커먼웰스를 만든 목적인 백성 혹은 국민 그리고 시민을 보호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국가가 그 정당성을 가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근대적 국가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극히 중세적인 왕권 신수설에 기반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근대 국가를 살아간다면 우리는 국가에 대한 충성을 이야기하기 전에 국가가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는지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국가의 정당성은 국가가 얼마만큼 국민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있는가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리바이어던을 살펴보겠지만 국가는 기본적으로 국민들 그리고 시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왜 그렇죠? 커먼웰스를 사회개혁을 통해서 형성한 목적이 인간이 자연 속에서 살아갈 때에 생존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리바이어던은 왜 자연 속에서 자연권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자연권을 포기하고 주권을 형성하여 그 주권을 국가의 주체에게 넘겨줬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이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전제하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권, 인간이 가지는 자연권, 인권의 가장 기반이 되는 것이죠.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간은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지만 인간이 그것만으로는 자연 속에서 다른 창조물들 그리고 다른 피조물들과 비교해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사회개혁을 통해서 국가를 형성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들이 리바이어던의 이후의 본문 속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이 서설에서는 그 모든 개념들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세월호의 비극이 이후에 촛불혁명으로 이어졌겠습니까? 국가의 권력이 신으로부터 하나님부터 물려받은 것이라면 국가가 무슨 짓을 하든 설사 국가가 백성들을 그리고 국민들을 시민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국가의 권력에 충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중세 국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근대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주권을 가진 자는 그 주권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월호의 비극 앞에서 분노하는 것은 그들이 즉 주권을 가진 그 국가의 통치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비극이 발생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극은 어느 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극이 발생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비극 앞에서, 그 사건 앞에서 국가가 무엇을 했느냐는 것이죠. 저는 한국 시민사회가 성숙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대한 사건과 비극적인 일이 발생을 했다 할지라도 국가가 최선을 다했고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지 못했다면 시민사회든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세월호의 비극 앞에 사람들이 분노한 것은 국가가 그 거대한 비극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국가, 근대 국가의 정체성인 국민의 생명, 생존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국가는 시민들 그리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후에 촛불혁명을 통해서 기존의 잘못된 정권이 무너지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근대 이후의 국가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바이어던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국가가 무엇인지, 근대 국가의 목적이 무엇인지, 근대 국가의 주권의 정체성이 어디서 나는 것인지, 왜 근대적 국가가 중세 국가와는 다른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때에
우리가 자유주의도 민주주의도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리바이어든을 통해서 근대 국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서서를 통해서 근대 국가가 중세 국가와 어떻게 구별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국가에 대한 담론을 시작할 때에 국가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만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즉 근대 국가가 존재하기 위한 그 정당성과 근대 국가로서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